Hello, 동시문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관용어 챌린지 어느덧 12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2기 1차 주제 어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바로 단어 봅시다. 추头鸟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추头鸟가 새를 어떻게 했다라는 행동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전체 이 두 글자가 새에 관한 수식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새이긴 새인데 어떤 새냐? 예, 추头鸟다 이거죠. 사냥꾼이 포수가 총을 들고 나무에 앉아 있는 새들을 잡는다라고 생각할게요.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 되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새를 가장 먼저 쏘게 됩니까? 가장 밖에 나와 있는 무엇인가에 가려 있지 않고 제일 눈에 띄는 새를 먼저 목표물로 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들을 추더우니아오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앞장서는 사람,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 예,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출난 사람, 예, 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앞에 나와 있는 새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글자만 보면 능력 있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긍정적인 어휘처럼 보여요. 맞아요. 긍정적인 표현은 맞습니다. 왜? 추더우니어 자체가 능력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 능력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 튄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져다가 문장에서 표현할 때는 이게 되지 않게 조심해. 이렇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명심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다소 부정적인 흐름과 맥락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문장 자체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 한번 해석 쭉 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과 패턴이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등장하며 밑에 보시면서 제가 또 한번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나 쳐다보지 마. 你不要看着我. 你不要看我랑 你不要看着我는 어감이 다릅니다. 쩌가 들어가면 눈길을 돌리지 않고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하는 그냥 보다였다면 한조는 쳐다보다,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쳐다보지 마. 왜 그래? 나 쳐다보지 마. 나야말로 그게 되고 싶지 않거든. 자, 덩어리째로 외웁니다. 我才不愿意. 예, 여기까지. 我才不愿意 표기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그리고 발음하실 때 이 부분은 꼭 조심해 주세요. 연음되지 않게. 愿你 아닙니다. 愿意. 이는 그대로 앞에 있는 느 영향 받지 마세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나 그러고 싶지 않단 말이야. 다른 사람은 어떨진 몰라도 나만큼은 나야말로 그 어감이 차이라는 단어가 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땅 어떤 직업과 신분이 되다. 끄는 하나, 한 마리, 한 개. 추더우니어. 직역하면 나만큼은 앞장서서 눈에 띄는 그 새가 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할 것 같으니까. 太危险了.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누가 먼저 할래요? 예, 누가 제일 처음에 할래요? 누가 앞장설래요? 누가 나설래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눈치만 서로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친구가 날 쳐다보네요. 나 보지 마. 왜 그래? 나 앞장서고 싶지 않아.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지금 이 문장인 거죠. 你不要看着我. 나 보지 마. 我才不愿意.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어. 当个出头鸟.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왜 나한테 총대 매라고 하지 마. 싫어. 이런 얘기죠. 두 번째, 别人不说话.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 너도 따라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자, 여기에서 保持沉默. 保持라는 것은 어떤 상태 상황을 유지하다. 沉默라는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 그래서 保持沉默가 직역하면 침묵을 유지하다이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다, 아무 말 안 하다. 즉 입을 꼭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 왜 아까부터 保持 沉默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너 왜 아까부터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도 덩달아서 너도 역시 그 사람들처럼 건져 따라서 保持 沉默 아무 말 하지 마. 왜? 枪打出头鸟. 자, 표기해 드립니다. 기억할 거예요. 예. 枪打出头鸟. 제가 아까 예로 들어드렸던 호수가 새를 잡을 때, 사냥꾼이 새를 쏠 때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수거예요. 총은 쏘게 되어 있어 가장 앞에 머리를 내밀고 있는 새를. 그래서 튀는 사람이 먼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너무 앞장서면 총 때맨 사람이 불상사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5글자를 표현해 줍니다. 枪打出头鸟. 총은 머리 내민 새를 쏘게 되어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더우냐오라는 단어 자체는 나쁜 거 아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의도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문장 전체 맥락을 흐름을 봤을 때. 자, 그래서 요걸 외워주십니다. 2번 밑에 적혀 있는 거 보이죠? 枪打出头鸟. 총은 쏘게 되어 있어 머리 내민 새를. 제일 튀면 그만큼 위험도 뒤따른다는 얘기. 어,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고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항상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네. 자, 그리고 아까 1번 문장에서 땅그 추타오냐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做라는 글자를 넣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요게 3번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保持 沉默 아까 2번에서 얘기했죠. 예, 침묵을 지키다라는 얘기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말을 안 한다. 예, 또는 아무 말 안 한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하슈어 그녀가 말하기를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在职场 직장에서 자, 비교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 단어를 비교할 때도 있겠지만 표현 덩어리 자체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앞에다가는 일찍이 간다라고 썼고 뒤에다가는 늦게 간다고 쓸게요. 그러면 일찍 가는 것은 늦게 가는 것보다 좋아.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어 우원 예. 여기에서 무어 우원 성어입니다. 아무 소식이 없거나 또는 있는 듯 없는 듯 쥐죽은 듯 살아가는 걸 무어 우원이라 그럽니다. 그다지 유명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살아감에 있어서 회사에서 막 너무 튀는 것보다 이렇게 우웬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무엇보다 做个出头鸟 아까 얘기했죠. 땅뿐만 아니라 做를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예, 이렇게 앞장서는 새가 되는 것보다 更好 더 좋아. 의역하면 회사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지내는 게 앞장서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녀가 말하기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아 한다? 不想 그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 마지막 두 글자 显옌 이걸 기억해 줍니다. 显옌이라는 것은 눈에 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不想 太显옌이라는 것은 너무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얘기인즉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쥐죽은 듯 조용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캐릭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추더우냐오라는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내밀다 새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쓰이는데 새이긴 새인데 어떤 새입니까? 다른 새에 비해서 조금 더 머리가 나와 있는 새. 그래서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요? 앞장서는 사람, 나서서 일하는 사람, 능력이 좀 특출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튀는 사람. 단어만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좋은 뜻이 아닌가요? 하지만 문장에다가 막상 쓰면 그렇게 너무 튀면 위험할 수 있어. 너무 튀기 때문에 항상 너를 사람들이 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와 같은 다소의 걱정이라든지 충고라든지 부정적인 의미가 살짝 쓰여 있는 맥락으로 문장에다가 많이 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12기 첫 번째 주제 어휘 설명 마무리할게요. 예문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이 읽어보면서 회화에다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好的. Hello，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준입니다. 오늘은 12기의 두 번째 주제 어휘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어휘의 한자를 보겠습니다. 끈, 피,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맨 마지막에 한자는 벌레, 곤충 할 때 그 충자가 맞습니다. 근데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다가 벌레 충자를 넣었다고 해서 이게 뭔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혐오 발언 이게 아닙니까? 혐오 발언이 아니에요. 예,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주시고요. 앞에 있는 끈이라는 글자는 와, 과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일 때는 따라다니다, 따라가다라는 뜻입니다. 피라는 것은 피구입니다. 피구라는 것은 엉덩이였죠. 그래서 이 한자만 지극했을 경우에는 엉덩이 뒤를 따라오는 벌레 이겁니다. 근데 혐오 발언은 아니더라도 공이라는 벌레 충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칭찬의 표현까지는 또 아니겠죠.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뒷공무니를 항상 졸졸졸 따라다니는 어떤 아이거나 또는 어떤 사람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을 항상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따라쟁이, 껌딱지, 떨어지지 않는 찰거머리 요런 표현으로 항상 이건 피 종을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표현이 아니라 요거는 다소 귀찮아하거나 또는 핀잔이 살짝 섞인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쓴다는 겁니다. 1번으로는 항상 이거예요. "아 쟤는 진짜 날 항상 내가 어디 가나 쫓아다녀. 어디 가나 따라와." 이런 느낌으로 더 제일 많이 쓰여요. 우리 바로 예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문장에서 사용했는지 또 어떤 패턴들을 우리가 같이 회화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갈게요. 他从小就是哥哥的跟屁虫. 일단 주성분만 남길게요. 그는 입니다. 형의 끈피종입니다. 자, 그래서 끈피종이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 뒷공무니를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 또는 따라쟁이 이런 식으로 명사화시켜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형의 따라쟁이입니다. 형이 어디 가나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어떤 것까지 같이 추가해서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좋으냐면 从小就라는 표현을 같이 기억해 주세요. 从小就라는 것은 찌오라는 글자가 단독으로 보면 뜻이 굉장히 많겠으나 어렸을 때부터라는 표현과 함께 쓰였을 때는 지금 하루 이틀간에 생긴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벌써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이미 벌써 저랬어라는 그때부터 벌써라는 벌써에 해당하는 강조지우 부사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뒤에다가 만약 명사 목적으로 넣을 때, 야,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벌써 그랬어. 이거는 从小就是 어떤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벌써 이 사람은 모범생이었어. 从小就是 모범생 이런 식으로. 从小就是 좋은 아이 이런 뜻으로 쓴다는 거예요. 好,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他从小就是 얘는 어려서부터 뭐였습니까? 형의 따라쟁이 혹은 형을 따라다니는 아이입니다. 뒤에 추가로 哥哥去哪里就去哪里. 哥哥去哪里就去哪里. 이게 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질문이 아닙니까? 아니죠. 나리라는 단어는 질문으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어디라는 불특정된 장소를 지칭하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어딜 가면 바로 어딜 간다이기 때문에 형이 가는데 항상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써 보세요. 앞에서 찌우는 어려서부터라는 표현과 함께 썼기 때문에 벌써에 해당하는 강조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찌우는 행동과 행동 사이에다가 같이 썼기 때문에 이거 하자마자 바로 따라한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찌우는 바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찌우가 나올 때마다 무슨 문장에 어떤 맥락에 쓰이는지를 꼭 보시면서 새롭게 계속 받아들이고 공부해 가야지 막 길게 정리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대로 입히자고만 하면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맥을 살피세요. 찌오를 공부할 때.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어렸을 때부터 원래 형의 껌딱지였어. 형이 어딜 가면 항상 어딜 갔어. 이겁니다. 자, 요거 기억할게요. 누가 어딜 가면 바로 따라다닌다. 去哪里就去哪里. 주어 따라를 항상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디 가면 나 어디 갈 거야. 妈妈去哪里就去哪里. 나를 같이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妈妈去哪里. 그럼 여기다가 나를 써주면 되겠죠. 我就去哪里. 그냥 워를 안 쓰면 당연히 내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바로 회화에서는 쓸 수 있다는 거죠. 너 어디 가면 나도 따라갈 거야. 你去哪里就去哪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 나를 넣어준다면 你去哪里我就去哪里 이겁니다. 就我가 아닙니다. 就我 하면 안 돼요. 就가 부사기 때문에 주어가 있으면 주어 하고 나서 就 어디 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명심해 주세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뿌리, 뿌리 할 때 이 리라는 것은 누군가를 상대하다, 신경 쓰다입니다. 근데 뿌리 했으니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뭐 오던 말던 있던 없던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 집의 고양이. 我们家小猫.我们家小猫. 자, 그 다음에 두 글자 재밌네요. 쉐이라는 글자도 역시 원래는 질문이었으나 떠와 함께 썼기 때문에 질문이 아닌 그게 누가 될지라도 모두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쉐이는 누구, 떠는 모두, 그게 누가 됐을지라도 모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래서 우리 집 고양이는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주어입니다. 我们家小猫谁都不理,谁都不理. 딱 좋아합니다. 就喜欢. 자, 여기에서 就는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고 오직 또 다른 뜻이네요. 오직 좋아합니다. 뭘 좋아합니까? 땅 뒤에다가 그 어떤 신분과 자격을 넣었을 때는 되다라는 뜻 기억나시죠? 땅 워더 끈피총 나의 껌딱지 찰거머리 뒷공문이 쫄쫄 따라다니는 애가 되기만을 원합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역하게 된다면 우리 집 고양이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유독 나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문장 구조 잘 파악합니다. 我们家小猫 우리 집 고양이 그 아무도 신경 안 써요. 谁都不理. 예, 누가 오든 신경 안 써요. 딱 좋아해요. 이것만 좋아합니다. 就喜欢 나의 뒷공문이 졸졸. 当我的跟屁虫. 끈피총은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 존재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땅과 같은 동사가 꼭 필요하겠죠. 마지막 문장. 지금까지는 실제로 졸졸 따라다닌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면 여기에서는 조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느낌으로 썼을 때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표현 같은 걸 내가 내 주장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일방적으로 따라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文学创作, 문학 창작, 不可 같은 말로 不可以 그러면 안 돼요. 예, 문학 창작에서는 뭘 하면 안 됩니까? 成为 되면 안 됩니다. 문학 창작할 때는 뭐가 되면 안 됩니까? 이거 盲目的跟屁虫 하나의 맹목적인 따라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즉 문학 창작 같은 걸 할 때는 다른 사람 걸 일방적으로 계속 모방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야오라는 것은 나 어떻게 할래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发表 意见은 의견을 발표하다. 즉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것만 계속 받아만 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의역하며 문학 창작에 있어서는 맹목적으로 누군가만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의 견해, 의견을 발표하거나 밝힐 줄 알아야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망무떠 땅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썼으면 여기에다가 명사를 써야 되고 땅지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뜨어는 여기에다가 행동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망무떠 어떤 사람이 되는 거고 망무떠 따라하다 이렇게 동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다 하면 뭡니까? 学잖아요. 이거는 명사가 아니죠. 그러면 맹목적으로 배우다, 망무 이렇게 생긴 걸 쓰고 学 배우다. 그게 아니고 만약 나는 학습, 공부라는 명사를 쓰고 싶습니다. 맹목적인 학습.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망무的 学习 이렇게. 그래서 어떤 품사로 뒤에다가 무슨 단어를 붙이냐에 따라서 이건 맹목적인, 얘는 맹목적으로 뭘 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단어의 조합, 发表 意见 여기 보이시죠? 发表 意见은 의견을 발표하다, 의견을 내다, 자신의 견해를 밝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跟屁虫 직역하면 뒷고문이 졸졸 따라다니는 벌레이지만 보통은 누군가를 항상 따라다니는 어떤 아이 또는 어떤 사람, 껌딱지 찰가머리 쓸 수도 있다면 은유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주견이 없이 다른 사람만 따라하는 따라쟁이한테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본문 밑에 있는 문장들을 꼭 무슨 말인지 문장 구조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패턴들까지 같이 공부해 두셔야지 나중에 진정으로 회화에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Hello, 동시문 다자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12기 3차 주제 어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발음 기호 보겠습니다. 예, 짠, 비엔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비엔이라는 단어는 중국어를 공부할 때 배운 지 얼마 안 되어서 기초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던 단어일 겁니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우리가 저렴하다, 싸다라는 표현으로 비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12기에서 1차 주제어휘와 2차 주제어휘는 다 명사 형태였는데 지금 세 번째 주제어휘는 동사 플러스 명사 형태입니다. 이 짠이라는 글자가 동사예요. 짠이라는 글자 과거에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깃발 하나 꽂아서 여기가 내 거야. 난 이제 이곳을 차지할 거야. 그래서 짠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땅에다가 깃발 꽂은 것처럼 생겼는데 이건 점유하다, 차지하다 할 때 그 짠입니다. 그럼 이 두 단어의 조합 자체만 봤을 때 어떤 의미로 두 단어가 글자로서 조합을 했냐면 앞에 있는 짠은 차지하다, 점령하다, 점유하다. 무엇을? 비엔이를 이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이 비엔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형용사로 지금까지 배웠던 저렴하다, 싸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자, 이제부터 정식으로 이 짠 비엔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느 정도로 헷갈리는지 제가 낱낱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용법이 들었을 때 알아듣기에는 좀 쉽습니다. 대충 이런 말이구나. 이런 뜻이겠구나. 앞뒷말을 딱 조합해 봤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렇게 되나? 이걸 막상 가져다가 내가 나중에 회화에다가 쓰려면 안 나와요, 말이.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표현 자체이기 때문에 연습을 예문을 많이 읽어주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이걸 한 번이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짠, 비엔이에서 비엔이라는 글자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가 맞아요. 저렴하다, 싸다라는 뜻이 맞는데 원래는 이 단어가 저렴하다, 싸다보다는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냐면 이득이라든지 실속이라든지 또는 남덕 할 때 그 덕이라든지 또는 그걸 내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더 좋은 것이라는 명사 형태가 비행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렴하다 싸다는 것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언제 이 단어를 씁니까? 금전적인 거래를 할 때 쓰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물건을 나한테 팔았는데 내가 저렴하게 사면 살수록 나한테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이便宜해요. 나한테는 이득으로 다가와요. 라고 해서 이 단어를 가져다가 저렴하다라고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짠이라는 이 어휘에다가 便宜를 같이 섞어서 썼을 때도 항상 언제 쓰냐면 밑에 먼저 보겠습니다. 누군가랑 경쟁하거나 어떤 사람 교제, 그러니까 이 교제가 꼭 그 이성 간의 교제일 뿐만이 아니라 친구 사귈 때도 이 교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처세를 할 때 또는 어떤 거래를 할 때 이렇게 쌍방에 뭔가 왔다 갔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더 좋은 거, 이익, 실속 같은 걸 차지했을 때 짠便宜라고 하는 겁니다. 허나 이 단어를 가져다가 보통 어떻게? 부정당한 조금 얄미운 수단과 방법으로 이득을 차리거나 편취하려는 행동을 짠便이라고 하는 겁니다. 봐봐요. 무슨 말인지 문장을 봤을 때 이해는 잘 될 것 같으나 막상 내가 쓰려면 되게 엉뚱하게 쓰거나 또는 잘 안 나오는 그런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때문에 바로 쓰려고 하지 말고 밥, 음료수, 커피 이런 것들은 배우자마자 쓸 수 있는 단어라면 얘네들이 일단 먼저 듣는 연습부터, 읽는 연습부터. 첫 번째 문장 해석 가볼까요? 他总是想尽办法 그라는 사람은 늘 온갖 방법을 대서 짠便宜하려고 합니다. 자, 짠便宜아까 뭐라 그랬죠? 소통, 경쟁, 어떤 일을 처세할 때 이럴 때 본인이 더 이득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 거죠. 절대 본인이 손해를 안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앞부분 总是想尽办法 보이시나요? 总是想尽办法 여기에서 想尽办法라는 것은 방법을 다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 찡이라는 글자가 무궁무진할 때 진이기 때문에 늘 생각해요. 어떤 거? 온갖 무궁무진한 방법을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본인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어로 의역한다면 절대 손해보고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어떻습니까? 让别人,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感到很不舒服,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즉, 쟤는 진짜 본인이 절대 손해보고자 하지 않고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애야. 진짜 짜증나. 이럴 때는 占便宜가 본인이 이득만 보려고 한다. 이득을 보려고 한다. 거래와 소통 중에서 절대 손해보고자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문장. 比赛或者交易中, 시합 또는 교역 거래에 있어서. 자, 여기에서 交易라는 단어는 거래, 무역하다, 교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합이거나 또는 무역을 할 때 왕왕 이러고자 하는 사람, 항상 이러고자 하는 사람, 想占便宜的人, 그러니까 이득만 편취하려고 하는 자, 내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한테서 뭔가를 더 얻어먹어야지 이런 느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되려, 反而, 자 발음할 때 조심하세요. 反而해주면 안 돼요.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反而 이렇게 연음 현상이었고요. 끝까지 反而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회이라는 글자는 할 줄 안다가 아니라 한 번이 아니고 늘 이랬기 때문에 항상 종종 이러곤 합니다. 실코의 손해를 보다. 그래서 시합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 무역 같은 걸 할 때 왕왕 보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편취하고자 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손해봐요. 쉽게 말하면 머리 쓰다가 더 손해봅니다. 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不占别人的便宜. 이 표현을 띄어서 썼죠. 자, 볼게요. 1번. 占便宜라는 것은 그냥 이득을 편취하고자 한다. 근데 A가 占B的便宜라는 것은 A가 차지하고자 한다. B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부분의 이득을. 그래서 남 이득 보려고 하는 거. A가 B한테서 뭔가 더 이득 보려고 하는 거. 이런 걸 A 占 B 的便宜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不占别人的便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이득을 보고자 한 게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不占, 누구? 다른 사람의 이득.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서 뭔가 머리 써가지고 조금 더 얻으려고, 내가 조금 더 이겨먹으려고, 조금 더 이득을 보려고, 내가 실속을 차리려고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돼요. 堂堂正正 이라는 단어는 태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해야만 才是 이것이야말로 비로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로소 무엇입니까? 取胜的关键. 자, 关键이란 단어는 명사로 쓰였을 때 가장 관건적인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取胜이라는 것은 取得胜利의 줄임말, 승리를 거두다. 그래서 다른 사람 등쳐먹으려고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하려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승리를 거두는 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떳떳하고 당당해야지 네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好, 그래서 占便宜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뜻만 보면 대충 해석하면 이득을 차지하다 라는 뜻이겠지만 문장 속에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조금 부정당한 수단으로 또는 안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한테서 조금 더 이득을 차리려고 하고 실속을 차리려고 하고 뭔가 편취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로 쓰는 단어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장에서 나왔던 거 反而会 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되곤 합니다. 당당정정이라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는 것. 마지막 문장에서 무엇 才是 어떻게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단어? 关键까지 추가로 패턴 기억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 어휘와 예문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Hello, 同学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기 네 번째 주제 어휘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사이, 야, 펑 이렇게 되어 있는 관용어가 됩니다. 사이라는 요 글자가 동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뒤에 야, 펑이 명사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펑이라는 글자는요. 틈새 혹은 어떤 물체 둘 사이를 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틈 이거예요. 틈. 그러면 야는 치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야펑이라고 하면요. 이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이 사이를 야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 사이에 삐집고 또는 이렇게 틀어막거나 끼워 넣는 걸 사이라고 합니다. 사이라는 글자는 사람이 일부러 어떤 곳에 무슨 물건을 끼워 넣었을 때 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본의와는 상관없이 그냥 뭐 사이에 뭐가 끼었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와 이 사이에다가 어떤 물건을 일부러 쑤셔 넣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음식을 먹다 보니까 치아에 끼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씨로 나와 있는 치아 사이에 끼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치아 사이에 음식이 끼었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한자가 가지는 본 뜻보다는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의 양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양이 아니라 이와 이 사이에 끼려고 해도 모자랄 만큼의 하찮고 굉장히 적은 양이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한국어랑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 게 한국어에서는 그냥 턱없이 부족하다, 양이 적다, 그냥 음식이 어떻다, 양이 어떻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중국어에서는 이와 이 사이에 낄 만큼의 양도 안 된다이기 때문에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자주 같이 붙어 쓰는 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먼저 제일 밑에 내려오는 이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不够 예, 뒤에다가 사이야펑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야펑은 누구의 치아 사이입니까? 그 사람을 여기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늘. 그래서 어떤 음식이 있는데 물론 그 문장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겠죠. 이 음식은 또는 네가 나한테 몇 개를 줬는데 이 양은 不够 부족해. 내가 치아 사이에 낄 그 양에도 못 미쳐. 부족해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적잖아. 의역하게 된다면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두 개 가지고 이런 느낌인 겁니다. 또는 사람을 안 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塞牙缝 都不够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한국어랑 유사합니다. 여기서 또는 모두란 뜻이 아니에요. 이와 이 사이에 끼려고 해도 그조차도 不够 모자라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위에는 불구하고 위에 찰지 안 찰지, 배에 찰지 안 찰지는 고사하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양이 부족한 양이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한국어로만 생각해서 이 덩어리를 가져다가 한국어로 다 생각해 놓고 그냥 그걸로만 바꿔 쓰면 안 돼요. 바꿔치기만 하는 거고 그건 그래서 이상한 발음이 또는 이상한 표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어랑 같이 결합해야 되는지 꼭 같이 기억해 줍시다. 자, 이제 예문 가겠습니다. 첫 번째, 我一整天没吃东西. 자, 没吃라는 것은 못 먹었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 발생한 일에 대해서 부정했기 때문에 안 먹었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못 먹었다, 안 먹었다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찐티에는 그냥 오늘이라는 시간인 거고 언제란 뜻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넣어준 겁니다. 이정티엔. 어제 하루 종일 그러면 昨天一整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없애야 되는 게 찐티엔 하면 오늘이니까 하루 아닙니까? 하루라는 표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언제라는 표현으로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을 꼭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 이 티엔을 넣던지 아니면 종일까지 넣으려면 정을 꼭 같이 넣어주세요. 我今天一整天 나는 오늘 하루 종일 没吃东西 예, 내가 일부러 안 먹었거나 또는 못 먹었거나 했던 어찌 되었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뭔가를 아무것도 못 먹은 겁니다. 근데 네가 나한테 두 개를 줬어요. 굉장히 쬐끄만 사탕 같은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너는 给我两个 나한테 두 개를 줬는데 찌우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찌우는 바로가 아니죠. 겨우 오직 단지 수량이 얼마 안 됨을 강조하는 부사. 그래서 넌 겨우 나한테 두 개만 준다고? 이 두 개라는 양이 还不够 심지어 모자라. 내가 뭐 하기에도 모자라? 내가 치아 사이에다가
껴주기도 모자른 양이야. 즉, 내가 이걸 갖고 하루 종일 굶었는데 배가 부르겠어? 간에 기별도 안 가겠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봐봐요. 내가 생각했었던 한국어 어법 순서 그대로의 표현을 가져다 쓴 게 아니고요. 중국어만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걸 덩어리째로 기억해야 되겠죠. 그 얼마만큼의 수량은 심지어 내가 치아 사이에 끼워 넣으려고 해도 부족한 양이야. 그래서 내가 먹었을 때 굉장히 느낌이 없다. 별로 얼마 안 된다. 기억합니다. 一整天没 하루 종일 뭘 못했다. 그리고 还不够我塞牙缝 워가 어디에 들어갔죠? 여기에 사람 부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적은 양이니까 간의 기별도 안 갈 것 같다. 두 번째, 됐어, 算了. 죄송해요. 권설임이 아니죠. 평음, 算了, 算了. 나 이제 안 가질 거야. 필요 없어. 됐다 그래. 我不要了. 어떤 물건을 나한테 주려고 했나 봐요. 겨우 욕갓 걸로. 자, 여기 갑니다. 就这么点 뒤에다가 명사. 똥씨는 확실히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명사를 언급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 똥씨라는 것은 그냥 사물 물건이기 때문에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옷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똥씨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안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就这么点 똥씨라는 것은 통틀어서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겨우 이것 갖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就这么点东西 이게 만약 먹을 거라 그러면 就这么点吃的 겨우 이 정도 밥 가지고 就这么点饭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똥씨라고 쓴 겁니다. 겨우 이걸 가지고 두 번째 표현 방법이죠. 뭐 하기에도 부족하겠다. 塞牙缝都不够塞牙缝都不够塞牙缝都不够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 두 가지 쓸 준비를 해두기. 먼저 첫 번째 거, 어떤 사람이 뭘 하기에 부족하다. 그 예문으로 첫 번째 문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또 이걸 가지고는 간의 기별도 안 간다. 사람이 없이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덩어리째로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치아 사이에 낀다란 얘기인데 근데 또 이 문장을 읽어보면요. 단순하게 그냥 음식을 먹었는데 치아 사이에 끼어가지고 너무 불편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볼게요. 你还是小心点吧. 여기도 표현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还是어떤 것 바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권고, 충고 같은 걸 할 때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小心이라는 표현이 조심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你还是小心点吧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너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点까지 포함해서 你还是小心点吧 그럼 여기에 있는 小心이란 단어도 다른 단어로 바꿨을 때 마찬가지로 너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내가 이 사람한테 드리는 권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你还是小心点吧 너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에 운이 너무 안 따라줘. 最近运气不太好 运气라는 것은 운이란 뜻입니다. 요즘에 운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운이 어느 정도로 안 좋습니까? 뒤에 보겠습니다. 喝凉水 찬 물을 마시다. 시원한 물을 마셨다. 또 역시 아까 위에 나와 있던 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또 이래도 이것조차도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물을 마실 때 냉수를 마실 때 이게 음식이 아닌 이상 내 치아와 치아 사이에 낄 리가 없잖아요. 원래는 물을 마셨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찬물을 마셔도 치아 사이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재수가 안 좋고 운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역하게 된다면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네. 예. 원래 뒤로 자빠지면 코가 깨질 일이 없잖아요. 뒤통수가 다쳐야지. 근데 뒤로 자빠져도 코가 다친다. 이런 의미처럼 이것도 찬물을 마셨는데 그냥 물을 마셨는데도 이와 이 사이에 낀다. 이만큼 뭐가 안 좋다? 운이 안 좋다. 그래서 뜻을 보면 치아 사이에 끼었다란 얘기는 맞지만 전체 문장의 맥락과 흐름을 봤을 때는 실제로 음식이 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운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속담, 성구 같은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마지막에 사이에 이 펑이라는 글자를 생략하고 잘 안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喝凉水都塞牙 하고요. 이 펑을 생략해서 쓸게요. 쓴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습관적으로 이렇게 없애준다. 塞牙 펑 없고 그냥 塞牙
喝凉水都塞牙. 이거는 마치 한국어에서 말하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느낌처럼 쓰는 말이다. 하지만 문장에서의 글자와 단어 사이의 뜻을 살펴보면 실제로 치아 사이에 꼈다란 말은 맞습니다. 이겁니다.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제 어휘, 사이야펑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뜻으로 쓴다고요? 네, 양이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두 번째는 가끔 가다가 실제로 치아 사이에 음식이 꼈을 때 쓸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재수가 없다, 운이 안 좋다라는 표현으로 비유해서 쓰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문 자체를 외워두시면 실제 생활에서 쓸 일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아주 유용할 겁니다. 오늘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